자, 이종목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음, 오늘은 매트릭스 9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이게 어떤 게임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음, 매트릭스 9 사용 설명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사용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예, 12세 이상이고요. 네, 사용 시간은요? 20분에서 40분 그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게임이 된다, 그죠? 네, 여기서는 어디에서 만들었죠? 네. 이것을 게임즈? 만드는 것은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 사다리에서 이걸 오, 만들었습니다. 네, 네, 사회적 기업 음, 협동조합에서 만들었는 네, 게임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게임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사용하기 전에 음. 요렇게 하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 매트릭스부는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배우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도구입니다. 오, 네, 비즈니스 모델이란 것은 돈을 버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한 장의 캠퍼스에 간단하게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그럼 있습니다. 이게 캠퍼스라고 할 수 있네요. 예, 음, 하나의 캠퍼스에 아, 아홉 그렇군요. 개의 블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됩니다. 헤아려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기본으로 하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매트릭스군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전문가 그래서 오늘 오셨네요. 네, 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타임비즈에서 소개된 툴입니다. 이 책도 오, 있으니까 한번 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러면은 이 한 세트로 네. 이게 몇 명이서 가능할까요? 뭐, 3명에서 뭐, 6명, 그 음, 사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일곱, 아홉 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해당하는 카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럼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줄래요? 9개의 블록을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모양으로 세팅합니다. 이렇게 예. 세팅 저희가 해놨잖아요. 예, 그죠? 9개는 뭐냐면, 네, 제가 왼쪽부터 읽을게요. 네, 핵심 파트너십. 핵심 파트너십.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이걸 읽으라고요? 응, 네. 우리 핵심 파트너십은 뭐냐면, 네, 우리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외부 파트너, 어,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높이자. 음, 리스크 절감 규모의 경제를 위해 협력자를 활용하자. 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네. 사업을 하는데 창업자나 창업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창업 초기에는 그 역량이 작을 수가 있어요. 네, 활동을 하든지 자원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외부의 파트너를 활용했을 때 네네. 그 역량이 더욱더 배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아, 여기서 핵심 파트너로 정의를 그래서 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하군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블럭이 있나요? 예,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이 있는데 먼저 네네. 핵심 활동을 말씀드리면은 핵심 활동은 어떤 거일까요? 네, 제가 읽어 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활동. 음, 우리의 상품을 생산하고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들이 또 나와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핵심 자원하고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네네. 먼저 핵심 자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핵심 활동, 핵심 자원. 네. 핵심 자원은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내부에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해야 할 인적, 물적, 지적, 재무적 자산. 이것이 빠진다면 비즈니스가 불가능할 만큼 핵심적인 자원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핵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군요. 예, 맞습니다. 핵심 활동, 핵심 자원. 예, 그리고 핵심 파트너.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은 네. 기업 내부의 역량입니다. 어, 그래서 핵심 자원을 가지고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음, 인적, 물적, 음, 지적, 음. 재무적, 그 네. 재무적 자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재무적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 예, 돈. 그리고 지적이라면 우리가 뭐 특허도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음. 영업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사항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인적 물질은 인적은 사람, 음. 물적은 뭐 크게 설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이런 우리 기업 내부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음. 하게 되죠. 네네네. 예, 비즈니스 이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런 활동을 수행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음.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치 제한. 가치 제한은 목표 고객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음. 고객의 어떤 니즈를 만족시키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음. 고객이 기꺼이 지갑을 열도록 하는 그 무엇, 이게 어. 이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가치가 있어야지 지갑을 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음. 우리는 기업 내부적으로 음. 핵심 자원을 가지고 핵심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 네. 이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이 우리가 창업자 입장에서는 네네. 역량이 약한 입장에서는 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핵심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어. 외부에서 역량 있는 인적, 물적 조건들을 음. 조달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때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핵심적인 거 다 돼야지 가치를 제한할 수 있군요. 예, 기업 음. 내부적으로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만 가지고도 음. 가치를 제한할 수 있고요. 네. 창업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외부적인 핵심 파트너가 있을 음.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기업의 역량이나 규모에 따라가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우리는 비용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비용 구조는 또 뭘까요? 네. 비용 구조는 우리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음. 나머지 8개 블록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고정비와 변동비, 뭐, 등을 나타내고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음음. 어떤 제품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어떤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들, 자원들, 음음. 파트너십을 하는 데는 음. 우리가 비용이 들겠죠. 네 들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제품의 원가가 매겨지고 음. 소비자가가 매겨지고 네네. 서비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매겨질 수 있겠죠. 아 네네. 그것을 이제 비용 구조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벌써 음. 우리가 5개를 알아봤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나머지 4개 또 알아볼까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가치 제한을 우리가 중간 부분에 내서 음음. 이제는 가치를 만드는 부분까지 이걸 우리가 기업 내부적인 역할 네. 그리고 외부적인 파트너 역할을 보게 됐고 이걸 우리가 비용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졌으면 음. 이제 고객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치를 가지고 음음. 이제 누구한테 팔 것이냐가 고객. 네. 나오는 게 네네. 우리가 고객 관계, 네. 채널, 네. 그리고 고객 세그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그멘트는 뭘까요? 예, 고객 세그멘트는 고객 세분화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 세분화. 네, 그래서 이제 고객을 정의하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과거에는 마케팅이 고객 전체를 이야기했다면 네. 이제 현대로 넘어올수록 그러니까 음. 과거는 우리가 영업 방식에서 네네. 지금은 이제 마케팅 네.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쵸. 마케팅에는 영업이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객 이제 세분화로 우리가 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음. 이제 더욱더 지금의 시대는 음. 고객의 니즈가 더 강하게 음. 예, 고객의 니즈가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더욱더 고객의 니즈가 더 강력하게 대두되고 음. 있어서 네네네. 고객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마케팅에서도 우리가 STP를 이야기할 때 네네. S가 세그멘트, 음. 고객 세분화부터 먼저 마케팅 전략 음. 수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게 타겟하고도 비슷한가요? 네, 고객 타겟. 어떤 고객 예, 네. 맞습니다. 예. 음.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보면요. 음. 우리의 상품을 구매할 핵심 고객 그룹. 음.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성별도 될 수 있고요. 네. 남자냐, 여자냐, 남자냐 여자냐. 예, 네. 연령적으로 네. 20대냐, 음. 30대냐, 40대냐, 네. 청년이냐, 중장년이냐, 여기 다 있군요. 네, 네. 시니어층이냐. 그렇게 될 수 네네. 있겠죠. 그리고 음. 직업적으로, 네 직업적으로는 예, 자영업 하시는 분도 될 수 있겠고, 회사 네. 생활 하시는 분들, 또 네. 시간이 많으신 분들, 뭐 음.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준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네. 네, 그걸 이제 고객 세그멘트
고객 라고 세그먼트. 네, 네. 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 한 개. 네, 2개 남았죠. 아직 요거 안 했죠. 이거 했지 않아요? 채널? 채널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어요. 네. 예. 그러면 가치 제한에서 음. 고객을 세분화된 고객한테 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네네. 뭐를 활용해야 되냐면 네. 채널을 활용해야 됩니다. 채널 중요하죠. 네, 채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온라인 채널, 네. 오프라인 채널을 많이 이야기하겠죠. 네네. 그리고 또 채널을 뭐 과거의 방식이라면 우리가 도매상, 소매상 네. 이것도 이제 오프라인 채널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했죠. 네네. 그걸 이제 통틀어 우리가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채널의 정의를 보면 네. 홍보, 제품 판매, AS, 가치 제한 등을 위해 고객과 만나는 모든 경로를 우리가 채널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유통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음. 여기서는 이제 채널로 정의를 한 겁니다. 유통으로 하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오네요. 네네. 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 관계는 뭐냐면 이 세그멘트된 고객에게 네. 우리가 아까 보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면 네네. 그 신규 고객이 한 번 사고 두 번 사면 어떻게 되죠? 또 사죠. 예, 또 사는 단골 고객이 되겠죠. 네, 그죠. 그걸 또 마케팅에서는 충성도 있는 고객, 뭐 우리말로 쉽게 하면 단골 고객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런 단골 고객이 신규 고객보다 수입 측면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보면 특정 고객 세그멘트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고비용을 감수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자동화 서비스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다수 고객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객 관계는 지속적으로 네네. 충성도 있는 고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객 관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뭐 신규 고객만 밟고 한다면 사업의 지속성이 없겠죠. 그죠. 신규 계속 고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뭐 안 좋으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제 충성도 있는 고객, 단골 고객일 때는 우리가 비용을 적게 들이고 또 수익은 더 크게 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고객 관계를 잘해야 되고 백화점에서 CRM이라고 해서 고객 관계 관리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가치 제한을 통해 세분화된 고객에게 채널을 활용하고 고객 관계를 활용해서 네. 세분화된 고객의 가치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일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 네.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네. 아까 보셨죠? 핵심 네.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십을 통해 가치를 만들었어요. 네. 이걸 갖다가 고객한테 전달하면 네. 고객이 사겠죠. 그죠. 그럼 고객이 사면 우리가 그게 수익이 되죠.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수익원을 이제 한번 보면 네. 우리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 한 번의 수익 창출로 소멸되는 상품이 있고, 네. 그리고 반복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 네. 일회성 수익도 있고 반복적인 수익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관리해서 채널을 잘 활용하고 고객 관계를 잘 하면은 되게 쉽게 지속적인 되어 있네요. 네, 수익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세계에서도 뭐 검증된 우리가 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핵심 파트너십부터 해서 카드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렇게 그러면 해볼까요? 지금 카드가 지금 핵심 파트너십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핵심 자원에는 카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홍보 마케팅 협력사. 네, 홍보 마케팅 협력사 이제 뭐 사례로서 B2C 기업일 때는 네.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해야 하는 B2C 기업에게 홍보 마케팅은 매우 중요하죠. 자, 그 B2C라는 거는 그 회사에서 고객에게 바로 가는 거를 얘기하나요? 네,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우리가 B2C라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좀 대량 고객이 되겠죠. 그럴 때는 B2B라는 이제 말을 그렇죠. 쓰는 근데 여기서는 거죠. 이제 B2C니까 고객에게 바로 간다는 거네요. 네, 고객을 직접 판매하는 건데, 자, 음. 우리의 역량이 내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이 네네. 홍보 마케팅에 대한 역량이 부족할 때는 외부의 파트너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홍보 마케팅 협력사를 핵심 파트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럼 네. 공공기관은 뭘까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사례로서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회적 기업,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아, 예,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책임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인데 물론 영리도 네. 이제 추가하지만요. 네. 공공기관과의 관계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파트너십이니까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거다. 그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수익이 모델이 음. 되는 거니까 음. 관계를 이제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 공간 제공자 이렇게 나와 네. 있네요. 예를 들어 이제 교육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장 공간 제공자가 중요한 이제 우리가 파트너가 되겠죠. 아, 그렇구나. 예, 많은 교육업체는 자체 교육장이 없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교육장을 임차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새 이제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런 곳은 다 이제 사업장 공간을 이제 제공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 임대로 해서 또는 네. 이걸 사서 제공해 주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장 공간 제공자가 중요한 우리가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파트너십에는 네. 홍보 마케팅 협력사, 공공기관, 네. 뭐 사업장 공간 제공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예,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단계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아도 다 알 이런 것 같아요.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그럼 이 됩니다. 핵심 자원에 해당하는 카드는 네, 일단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콘텐츠 정보 데이터. 이제 이런 구글 것들, 이렇게 하나 예, 있네요. 예. 구글에서는 네. 핵심 자원으로서 이게 기업의 핵심 자원 아니겠습니까? 콘텐츠 그죠.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 네, 구글은 데이터 제공 이렇게 네, 알고 계시면 네.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예, 사례로 인터넷 기업은 이제 인터넷 기업에서는 주로 온라인 이제 플랫폼을 활용하죠. 네.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 네이버 등과 같은 인터넷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중요한 핵심 자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에는 뭐 크게 구글, 네이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네. 자, 유통 물류 네트워크.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례는 소비재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이 유통 물류 네트워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트럭이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림으로도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생산 및 판매 시스템 시설. 네, 이런 생산 및 판매 시스템 시설을 핵심 자원으로 하는 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마트요. 이마트. 예, 맞습니다. 홈플러스. 예, 유통회사들, 대형 마트들은 생산 및 판매 시스템 시설이 중요한 핵심 자원입니다. 오, 네네. 핵심 자원이군요. 네. 그다음에 기술 콘텐츠 정보 제공자 이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기술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우리가 매일 보는 넷플릭스 이런 거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사례를 보셨습니까? 예, 보여요 지금. 아, 보이십니까? 예, 넷플릭스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뭐 사진에서 잘 나와 있네요. 이게 네네, 영화 같이. 맞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대부분 외부 제작사에서 이제 제작하는데 주로 이제 기술 콘텐츠 정보 제공 이런 게 이제 핵심 자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핵심 자원이 또 이제 상품 제공자라고 이제 항아리인가요? 예, 상품입니다. 네, 아, 상품인가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도소매 업종이겠죠. 예, 도소매 업종에서는 상품을 제공하는. 네. 그다음에 제조 공장이라고도 이제 핵심 자원이 있네요. 네, 제조 공장에서는 이제 제작하는 거니까 생산하고 제작하는 거니까 제조 공장은 이제 대표적으로 제조 업체가 되겠죠. 네. 네, 뭐 기타 이외에도 많은데 뭐 요 정도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물류 회사도 있고 뭐 재료 장비도 있고 기술 노하우 제약회사. 네. 그다음에 인적 자원은 기술 기업. 네. 브랜드는 뭐 애플. 네. 상품 제공자 뭐 이렇게 있네요.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있네요. 이것만 봐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 찾는 데는. 그렇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9가지 블록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캠퍼스에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크게만 읽어줄게요. 네. 대충. 이제 핵심 활동은 이제 핵심 자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동하는 거겠죠. 아,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미디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 수집, 콘텐츠 생산 이게 이제 주요 활동이겠죠. 네. 그래서 신문사, 방송사와 같은 미디어 기업은 콘텐츠를 고객을
콘텐츠로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오. 그러니까 주로 활동하는 것은 정보 수집 콘텐츠 생산에서 이걸 이제 수익 모델, 주요한 가치로 삼을 수 있겠죠. 아, 네. 네네. 그리고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이렇게 있네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제품 개발, 생산, 판매니까 당연히 이제 제조업체가 되겠죠. 네네. 제조업체에서는 주요한 수익 창출이 뭐가 될까요? 제조업은 제품을 개발, 생산, 네, 판매하는 거. 그쵸. 이게 이제 중요한 활동입니다. 네. 아, 그다음에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확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술 기업이죠. 뇌에 이렇게 빛이 나네요. 네네네. 네네. 기술 기업을 상징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 잘 상징했네요. 네네. 기술 기업은 구성 개개인의 역량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중요한 활동으로 중요하군요.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소싱 되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도소매 업체는 상품을 이제 그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는 거니까 네. 상품 소싱 능력이 아주 중요하죠. 그쵸. 예, 예. 양질의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음, 상품 소싱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중요한 핵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 제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서비스 개발 제공 말 그대로 서비스 업체입니다. 음,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죠. 그래서 음,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것을 아, 제공할 업체를 우리가 통틀어 이제 서비스 업체로 분류를 하고 아, 있습니다. 이것도 핵심 활동이군요. 네.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중요하죠. 핵심 네. 활동으로 그죠? 예, 홍보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은 이제 사례들은 주로 B2C 회사. 아까 B2C를 말씀드렸죠. 여기 인스타 이런 거 들어가나요? 네, 그런 것도 홍보 마케팅에, 온라인 마케팅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음, 고객을 직접,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우리가 음, 제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홍보 마케팅이 필수입니다, 필수.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해야 하는 B2C 기업에게는 홍보 마케팅은 매우 중요한 진짜 우리가 중요하죠. 활동이라고 볼 수 그쵸, 있는 거죠. 그쵸. 예. 자, 이제 마지막 활동, 플랫폼 유지 관리. 네, 플랫폼 유지 관리는 네. 조금 전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제 유튜브, 음, 뭐 이런 기업들이겠죠. 유튜브는 영상 제작자와 시청자, 광고주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서비스죠. 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잘 관리해야지 여기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유튜브도 있고 그죠. 또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 핵심 활동으로. 이것만 알아도 지금 되는데 지금 가치 제한까지 하면 난리가 나겠네요. 네. 자, 그럼 일단 한번 제목만 읽을까요? 너무 이게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가치 제한은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치 제한입니다. 가치 그쵸. 제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것을 생산해서 네네. 어떤 것을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 네. 과정, 그 네. 과정 속에서 어떤 가치, 네. 그러면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지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봤을 때 명품은 중요하군요. 예, 명품 브랜드 같은 거는 과시 욕구 충족하는. 그러니까 산알 이런 거, 네네. 부자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가치는 이 과시 욕구를 충족하는 게 중요한 가치로서는 이제 명품 브랜드 등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저희도 명품이 돼야 되겠네요. 네. 명품 교육 어때요? 좋습니다. 자, 디자인. 이제 디자인은 이제 중요하게 이 디자인을 가치로 삼는 회사들은 보면 애플 같은 회사들은 예, 애플은 기능 못지않게 UI를 중요시하여 마니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다음에 마트형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서브웨이 같은데. 딱 예. 좋죠. 먹을 것만 이렇게 딱 골라서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브웨이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빵, 토핑, 야채, 소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걸 잘 이제 해놨어요. 맞춤형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사회적 가치도 있네요. 네. 사회적 가치는 우리가 영리하고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네. 영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거고, 네. 사회적 가치는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탐스 슈즈라는 회사가 있죠. 네. 이 탐스 슈즈는 소비자가 신발 한 켤레를 구입하면 한 켤레를 제3세계에 기부하는 그 기부하는 요게 이제 사회적 가치가 되겠죠.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보드 게임을 판다. 그럼 거기서 일부분을 이렇게 기부하는 건가요? 예, 기부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약자에게나 필요한 음.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을 기여하는 것도 음. 사회적 가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치제에는 고성능, 품질 이런 것도 들어가는군요. 네, 네. 고성능, 고품질 같은 이제 고텍스 같은 예, 내복인가요? 이거는 이제 기술이죠. 이 어. 고텍스라는 거는 고텍스는 어떤 겁니까? 이게 물 이렇게 예 방수가 되는. 음. 투석 기능으로 음. 아웃도어 시장에서 독점적 시위를 확보하고 있죠. 음. 고텍스 기술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은 음. 뭔가 이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게 공급이 많이 없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게 음. 이제 차별화 주요 요소니까 이렇게 음. 이제 고텍스라는 하나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음.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네네. 신소재의 뭐 음.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성능 고품질 다른 음. 제품하고 차별화가 그럼 되겠죠. 리스크 절감 이렇게 있네요. 네, 이제 바텍 같은 회사인데 이제 음.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라고 바텍이 되어 있네요. 네. 10년 보증 정책으로 고객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다. 와. 그래서 리스크 절감하는 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 그죠. 있습니다. 리스크 네, 절감 중요하죠, 사업하면서. 네. 그다음에 금전적인 이익. 이게 저가 항공사는 음. 중요한 가치를 이제 금전적 이익을 우리가 음. 왜 저가 항공을 이용하겠습니까? 비용을 적게 하고 그렇죠. 예. 그게 비용을 줄이는 게 소비자한테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이익이 되죠. 그게 이제 중요한 가치가 가치로, 되는군요. 가치로 삼은 어. 겁니다. 이 저가 항공사. 음. 그게 태생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저가항공사가 만들어졌겠죠. 저가 타고 놀러 가고 싶네요. 코로나 빨리 네네. 끝나고. 네. 빨리 저도 제주도로 가고 네. 싶습니다. 저는 저기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고 싶네요. 그죠? 아, 예. 그리고 음. 우리가 편리성, 접근성.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편의점입니다. 네. 편의점 여러분,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4시간 하는 데가 많죠. 네.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좋고 편리해서 음. 이용하는 그게 중요한 편의점에서는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카카오 택시 이런 것도 가치가 되나요? 네, 그렇죠. 음. 충분하게 이제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음. 택시를 찾기 힘들 때, 그죠. 어디 예, 언제 어디서나 이게 예약해서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게 이제 중요한 그것도 음. 우리가 편리성, 편의성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